안녕하십니까, 조재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컨셉으로 530E를 주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전기모드 위주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늘은 좀 달리 테스트를 해서 지금 배터리가 거의 0%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일단 일반적으로 스타필드 하남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롯데아울렛까지 티맥 경로상으로 74km 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전기 모드로 이 차가 주행을 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주까지 74km를 가야 되고요. 네, 0%의 배터리로 지금 출발을 해서 그런지 엔진이 자주 개입이 되고요. 제가 살짝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엔진이 개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속 페달을 이렇게 살짝 떼면은 곧바로 차지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떼고 살짝 밟고 떼면은 그만큼의 차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성이 조금 더 증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공익연비는 휘발유 연비 기준으로 11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기와 휘발유가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연비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 점을 감안하면서 쭉 가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티맥 화면이 제가 기존의 BMW 탔던 차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잘 나오고 선명합니다. 다른 BMW 차량들도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됐는지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BMW 차량에서 카플레이 화면을 이렇게 풀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왜 스타필드 하남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파주 아울렛까지 목적지를 설정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감안해서 고속주행과 도심주행을 번갈아 할 수 있는 최적의 구간입니다. 확실히 에코프로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니까 가속 페달 자체가 상당히 무거워져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무겁게 함으로써 너는 정말 무리한 주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한 느낌을 제 발끝으로부터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되니까 제가 가속 페달을 빼게 되고요. 그러자 차가 엔진 가동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는 충전이 됐기 때문에 e드라이브 모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e드라이브 모드로 0.2km 정도 갔고요. 지금까지의 연비는 7.7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대로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1.4km 정도 지나게 되면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5에서 한 10km 정도 수준까지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비는 8.9km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구리남양주 톨게이트를 지나가니까 이제 정체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체 구간일 때는 또 제가 최대한 가속 페달을 밟고 떼면서 e드라이브 모드가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토 e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적극적인 전기 모드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슬슬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차들의 통행이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서행 구간에 지나가다 보니까요, e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개입이 지금 아직까지 잘 되고 있고, e드라이브 모드가 한 4.8km 구간에서 개입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 것도 가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길게 효율적인 전기 모드 주행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일 것 같습니다. 18.5km 주행 도중에 4.8km 정도를 제가
정리 모드로 주행한 셈이 된 거네요. 연비는 11.8 정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네요. 에코 프로 모드로 지금 계속 주행할 생각으로 가고는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엔진이 개입되더라도 그래도 크게 엔진음에 대한 거슬림이 전혀 없는 차체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다만 아쉬운 게 있죠. 이 차는 출시된 지 한 3-4년 정도 된 아직까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신형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인테리어 구성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나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선택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가 되는 건 부산 모터쇼를 진행할 때 BMW 코리아가 5 시리즈의 뭐 신형 모델을 전세계 최초로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중에 또 부산 모터쇼에서 어떻게 변신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변신이 안 될 수도 있어도 실망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이를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26km 조금 달렸습니다. 그 중에 5.6km 정도는 e드라이브 모드가 개입이 됐죠. 배터리가 0%일 경우에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도심 주행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연료 소모를 줄이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막히더라도 그래도 나는 기름값은 절약한다라는 생각으로 탈 수 있는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지금 밥을 먹고 날이 좀 어두워졌고요. 계속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 남은 거리는 31km입니다. 목적지까지는 26분 만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43.3km를 달렸는데 e드라이브 모드가 개입되는 거리는 8.6km 였습니다. 그리고 또 순간 연비가 10에서 20 정도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주행한 평균 연비는 클러스터 상으로 리터당 14.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14.8였는데 가속이 조금 되다 보니까 14.7로 조금씩 내려가네요. 네, 이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빠져나왔고요. 지금 자이로에 진입해서 파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16km고요. 지금 제가요 57km를 달렸고요. 그 가운데 e드라이브로 간 거리는 12.6km입니다. 그리고 다시 BC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면 네, 지금까지 나온 이 차의 클러스터상 평균 연비는 거의 뭐 고속연비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터당 15.2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니까 네, 차지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e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개입이 되고 또 순간 연비는 리터당 99.9까지 올라가는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엔진의 개입이 잠시 멈췄다가 모터와 배터리만으로 구동이 되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개입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심 저속 주행 때는 엄청난 연비를 자랑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속 연비에서는 조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9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이 차의 고속 공인 연비가 제가 들은 바로는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뭐 정속 주행을 솔직히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가속 페달을 밟다가 뗐다가 심지어는 또 살짝 초월가속을 하다가 또 심지어는 또 아까 보시다시피 정체 구간도 나왔죠. 그런 가운데서도 e드라이브 모드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됐기 때문에 연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운정, 금촌, 파주시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앞 우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속력이 조금 줄어드니까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속력이 좀 줄어드니까 e드라이브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고 엔진 시동이 거의 걸리지 않는 채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비 한번 볼까요? 연비는 리터당 15.2km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 계속 e드라이브 모드로 가고 있어서 막판에 조금 연비가 올라갈까요? 290m 앞 우회전입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e드라이브 모드로 가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단속 구간입니다.
엔진이 지금 살짝 개입이 됐다가 300m 앞 책마을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거의 이 드라이브 모드로 막판에 주행을 해봤는데 연비가 15.2에서 계속 머물고는 있네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15.3까지 올라갔군요.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네, 15.3까지 올라갈 정도라면은 나름 선망한 안내를 수준이라고 종료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GNF 코리아 조재환 기자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컨셉으로 다양한 시승기를 저희가 찍어서 보내드리는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